지역화폐 동백전에 혜택이 줄면서 시민들의 사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도 혜택이 늘어날지 미지수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예산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삭감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맑은 물 확보 등 미반영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기장군 일광읍의 옛 한국유리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을 조건부로 채택했습니다.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행정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발행하는 상품권의 일종입니다. 부산시에서 발행한 동백전 역시 이왕 사용하는 돈이라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물론 사용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화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줄면서 당초 목표가 유명무실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월 사용한도 50만 원, 이용 금액의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줬던 동백전.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사용 한도는 30만 원, 인센티브는 5%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월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5,000원, 기존 대비 70%가량 줄었습니다. 예전에보다 많이 줄었고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확연히 줄었거든요. 부산시는 정부 지원 감소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900억 원대인 동백전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는 들쑥날쑥입니다. 동백전이 첫 유통된 지난 2020년 지원된 국비는 584억 원. 이듬해 1,000억 원을 넘었는데 올해 591억 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자체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첫해 331억 원에서 올해 1,034억 원으로 매년 2배씩 껑충 뛰었습니다. 아직 시의회 예산 심사가 남았지만 부산시는 내년 동백전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당초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5천억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부산시의회가 충분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라고. 부산 기초단체인 동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내년 예산도 올해 절반 수준보다 약간 많은 12억여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의회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는 8조 1,592억 원이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예산안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가 중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돼 비상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30일 정부의 최종 예산안 규모가 결정되는데 현재 부산시의 중점 사업 중 일부 예산이 미반영됐거나 삭감된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가 시급한 건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부산 지역 맑은 물 확보에 운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 지난해 98억 예산이 확보됐지만 경남 지역 주민들로부터 물 확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안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의 물을
부산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취수 시설과 관로를 건설하는 것인데 부산에 보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낙동강 보호 개방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나 수용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본류 수질 개선과 녹조의 개선을 위해서 보개방하는 이제 활동과 함께 부산시는 이외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부전 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 개선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 혹은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부산시가 얼마만큼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의 공공기업 협상안을 조건부로 채택했습니다.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은 1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해양문화, 관광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건설사와 5차례 협상을 거쳐 최근 2,4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협상안을 도출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전체 개발 부지의 48%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추돌한 뒤 기장군 정관읍 병산이교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9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가 다리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향초를 피워놓은 안방 화장실 타일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났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일 낮 12시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철마 3터널 주변을 지나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 A씨는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뒤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대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정시 중 어느 전형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하고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 과목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쉬웠고 수학 과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국어와 수학 과목의 변별력이 다소 낮아져 탐구 영역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평가원에서는 과목 간 유불리가 없게끔 출제하였다고 했지만 실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입시에서는 탐구 영역이 변별력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 만에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도 변수입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수생 비율은 31%, 응시생 3명 중 1명이 정시를 노리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 정시 모집이나 수시 체제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특히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보다는 남은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하여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올해도 이과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에 지원해 교차 합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문과생의 경우 수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의 경우 일부 대학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학령 인구 감소로 해마다 정시 합격 점수와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자연계 부산대 공대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합이 360점 되면 공대는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부경대도 340점 내외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정시 지원의 기회가 박탈돼 일명 수시 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채점 결과를 확인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에 도전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17일 실시된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산지역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 작성 6건과 전자기기 소지 2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건 등입니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던 2명은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11명의 수능 성적은 0점 처리됐습니다. 부산 지역 수능 결시율은 9.09%로 지난해 9.89%에 비해 0.8% 낮았습니다. 이번 달 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제27회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서곡과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교향곡 제5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년 반 넘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은 조금씩 누그러짐으로써 많은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조금 움츠리고 있던 이 문화를 이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활기차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운대구 보건소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민들을 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신중년 다이어트 투게더 자 이제 시작을 진행했습니다. 해운대 보건소는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40대에서 60대 30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활용한 운동교육과 저칼로리 영양식단 상담 등 개인별로 맞춤 상담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장산 대천공원에서 댄스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포토존을 조성합니다. 이번 포토존은 제9회 해운대 비축제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보도시인 부산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토존은 2030 엑스포 부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21m 크기의 조형물과 엑스포 부기 조형물, LED 불빛 계단 등이 설치됩니다. 2022년 기장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군청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우수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50여 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채용 절차와 증명사진 촬영, 취업 타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기장군 수상자원연구센터에서 자체 연구 생산한 해삼종자 약 6만 미를 기장군 마을어장 12곳에 방류했습니다. 기장연구센터는 지난 4월 기장군 일광읍 해역에 서식하는 해삼어미 50kg을 확보해 산란 유도와 체란 등 단계를 거쳐 방류에 적합한 어린 해삼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지역 어업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부가 가치 품종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